네, 구독자 여러분, 돈포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오늘 9월 9일 평일이고요. 첫 번째로 오늘의 시황과 두 번째, 증시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과연 왜 그런 건지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꼭 공략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시장의 변동성 증가로 자칫 잘못 투자하면 주식시장에서 퇴출당할 수 있습니다. 투자하기 전에 기업 펀더멘탈, 사업성, 전망을 분석을 하고 공부를 정확하게 해서 꼭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시황인데요. 정말 무섭게 이 코스피가 3110선을 좀 유지를 해주긴 하였습니다. 자, 코스피는 3114포인트로 마이너스 1.53% 마감을 했고요. 마이너스 1.53%가 마감이 됐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3%에서 무려 7%까지 그 이상도 떨어질 수 있는 종목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내마녀의 날이라 그래가지고 옵션 만기일이 다다르고 있기 때문에 증시 상황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개인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오면서 1조 2천억이 들어왔어요.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도로 또 다시 팔아버렸습니다. 벌써 몇 거래일지 모르는데요. 한번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일봉입니다. 자, 3316선을 찍고 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끝내 돌파하지 못하고 8거래일째 연속 하락을 보여줌으로써 반등을 시전을 하였으나 갑자기 급락이 나오면서 3114포인트까지 떨어졌습니다. 여기서의 지지선은 3100선이 지지선이고요. 이 지지선이 한 번 더 무너지면 3064선까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 저점을 뚫고 내려가게 되면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기 때문에 인버스에 투자하는 상품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코스닥은 1034포인트로 마이너스 0.25%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늘 전반적으로 잘 버텨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거래소에서는 2개의 상한가와 212개의 종목이 상승을 보였고요. 54개의 종목이 보합권을 보여줬습니다. 655개의 종목들이 하락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단타를 하면 좀 힘든 날이 될 수 있었던 날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왜 이렇게 오늘 많이 하락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준금리를 0.25%를 높였습니다. 시장 영향력이 매우 높은 상태인데, 제가 부동산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1년 2개월 만에 금리를 0.25%를 인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더 경제가 정상화된다면 1%의 금리까지 올릴 가능성도 열어둬야 되는데요. 하지만 이 0.25%의 금리는 집값을 잡기 위한 승부로밖에 보이지 않았는데, 경제가 정상화됐다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금리 인상 23년부터 이루어진다 얘기를 드렸고, 빠르면은 올 금리 인상 가능성이 보인다고까지 했으나, 미국에서 올리지 않는 금리가 한국에서 올릴까라는 얘기를 했으나 결국 이 집값 때문에 0.25%를 올린 겁니다. 금리 인상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실물 자산에 타격을 줍니다. 금리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게 첫 번째로 기준금리 인상이 되겠습니다. 금리가 오르게 되면 기업의 이자율 부담이 오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돈을 많이 벌어야 주식의 가치도 올라가고 주가가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은행에 대출을 빌려서 기업 사업이 운영되기 때문에 기업의 이자율이 높아진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으로 자금을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가 인상하게 되면 실물자산에 타격이 되기 때문에 유동성 자본들이 제로금리였을 때는 주식이라든가 부동산 이쪽으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금리가 인상함에 따라서 주식과 부동산으로 갔던 자금이
다시 은행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은행마다 특판이라는 걸 내놔서 적금이라든가 예금에 사람들을 은행에 돈을 맡기게 유도를 하게 됩니다. 요즘과 같이 저금리 시대에 금리를 조금 인상한다고 하여 적은 돈으로 주식을 사고 파는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에서 돈을 인출하여 은행 예금이나 적금으로 돌리는 경우는 많지 않으나, 금리가 0.5% 올라가는 것은 그만큼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기 때문에 돈이 은행 쪽으로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다. 지금은 0.25%라는 미미한 인상액이지만 이게 0.5%, 0.75%, 1%까지 올리게 되면 은행 자금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식에 있는 돈들이 전부 다 빠져나오게 되는 것이죠. 주식 시장이 벌써 횡보를 이렇게 길게 하고 있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15만 7,500원에서 20% 넘게 급락이 내려왔습니다. 무려 이틀 동안인데요. 이 이틀의 급락으로 인해서 상승분을 전부 다 빼앗기는 형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전고점인 15만 7,500원에서 현재 12만 8천원까지 떨어졌는데 무려 마이너스 19.31%가 떨어졌습니다. 주워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럼 도대체 카카오가 왜 이렇게 떨어졌냐? 네이버도 지금 일봉입니다. 45만 4,500원에서 39만 6천원으로 이틀 동안의 급락이 나와서 마이너스 13%나 떨어졌기 때문에 역시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카카오와 이 네이버가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핀테크 규제가 나왔었는데요. 핀테크 규제 풀어서 키운다던 금융이 이젠 특혜받을 시기 지났다. 빅테크의 추가 규제 시사한 금융당국과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 플랫폼에 대한 금융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고승범 금융위원장께서 동일 기능과 규제 원칙을 강조했고, 은행, 신용카드 등 전통 금융사에 비해 느슨하던 빅테크 금융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네이버와 카카오가 이렇게 급락을 맞았던 것입니다. 자, 카카오, 네이버 여론 악화의 정치권에서도 골목 상권을 침해한다고까지 거론이 됐고요. 플랫폼 금융 혁신 강조하던 금융당국은 기다렸다는 듯이 압박을 지금 현재 가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에서는 이 빅테크, 핀테크의 기업들을 목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네이버와 카카오 지금 주서도 될까? 현재 39만 6천원이고요. 여기에 지지선을 한번 받았는데 내일 금요일 시장을 한번 보셔야 되고요. 금요일 시장이 대체적으로 코스피가 많이 내려가는 시장이고 금요일보다는 월요일 날 반등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요 반등할 때 요 지지를 잘 잡아서 저점 매수 구간입니다. 이 저점 매수 구간에서 잘 잡아서 가지고 올라가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되는데요. 내일 장보다는 어차피 한 번 더 쉬고 횡보하다가 그 다음에 올라갈 거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월요일 날 매수를 하시고 지켜보셨다가 분할 매수 전략으로 네이버와 카카오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C소프트가 상당한 이제 장안의 화제였죠.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에서 자사주 30만 주를 매입한다고 이제 엊그제 이제 결정을 했어요. 김택진 대표가 주가 흐름 개선을 위해 보통 주식 자사주 30만 주 매입을 결정을 했고 12월 7일까지 진행되며 예정 매입 금액은 1,9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61만 6천 원을 기록했다는 거는 이전 건데 결국에는 블러드 앤 소울 2가 문제가 됐던 거였죠. 현금 결제 유도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각종 금융사에서는 이제 하향 조정으로 했습니다. 주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게임 섹터들이 조금 반등을 하거나 오른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결국 마지막에 상승분을 다 반납을 했어요. 전 고점에서 계속 급락이 나왔습니다. 블러드 앤 소울 2가 신작이 출시가 되면서 현금 과금이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라는 민심의 하락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저점을 깨면서 오늘 최신 저점인 59만 9천 원을 보여주고 나서 살짝 반등을 하고 61만 1,000원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저는 60만 원 선에서 10주 정도를 주었는데요. 한 번 더 쉬었다가 들어가셔도 되고 지금 추정지수가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5일선 위에 안착이 되면은 그때 한번 구매하셔도 된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NC소프트도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 공략할 기회가 서서히 오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뭘 보셔야 되냐면은 네, 바로 NC소프트에서 리니지 W를 이제 선보이게 됩니다. 이런 강력한 사업성과 함께 주가가 반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리니지 W 곧 출시를 임박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주가의 흐름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이제 사업 분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작 게임을 빨리 출시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최신작 리니지 W를 일본 유저들에게 선보일 예정이고, 이 리니지 W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이 한 번 더 하락할 가능성이 크고요. 민심을 빨리 회복하는 게 중요한데요. 하지만 이 리니지 W가 사업이 크게 성공이 된다면 주가를 한번 찍고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시황 봤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을 상당히 두려워할 것 같습니다. 패닉셀과 함께 계속적으로 급락이 나오고 있고, 외국인과 공매도가 정말 판치는 이 판에서 여러분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투자하기 전에 꼭 기업 펀더멘탈, 사업성, 전망을 분석을 하고 공부하셔가지고 진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업성이 뚜렷하지 않다면 결국 진입을 하더라도 이 주식판에서 휘둘리기 마련이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점 공략 기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현금을 조금 확보하셔서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조금씩 분할 매수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포겟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